지금 한국 차단이 현실이 되면 바이낸스는 한순간에 문이 잠긴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끊기는 순간엔 출금 버튼을 누를 시간도 줄어들어요. 늦게 움직일수록 자산은 화면 속에 갇힙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실제로 차단하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설마 하는 사이 가장 먼저 막히는 건 앱과 접속이고 다음은 여러분의 선택권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와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도 안 되고 기존 앱도 버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되던 로그인이 내일은 안 되고 되던 화면이 어느 날 접속 불가로 바뀔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막히면 단순히 불편한 게 끝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앱 오류가 늘고 인증 과정이 꼬이면 출금 타이밍이 밀릴 수 있어요. 그 사이 차단이 더 세지면 마음만 급해집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 자산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나중에라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앱을 삭제하면 다시 설치가 막힐 수 있고 업데이트도 못 받으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삭제 버튼이 함정이 되는 거죠. 원문에서도 말했듯이 앱을 지운 뒤에는 VPN 같은 우회로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회로일 뿐이고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입구가 닫혀버리는 느낌이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갈래로 갑니다. 먼저 차단 전에 자산을 옮기는 현실적인 대처, 그리고 옮긴 다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 롱과 숏 진입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단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인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준의 정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당국이 강하게 나서면 그 불똥이 앱 유통과 접속 제한으로 먼저 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이슈로도 해석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겨냥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고 접속까지 제한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커질수록 늦게 움직인 사람이 더 불리해집니다. 그럼 이용자 대처 방안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기가 아니라 이동 준비가 우선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권해드리는 건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정책과 환경에 흔들리지만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으니 변수가 와도 중심을 잡기 쉽습니다. 개인 지갑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래소는 공용 금고이고 개인 지갑은 내 금고입니다. 공용 금고의 문이 잠길 수 있다면 내 금고로 옮겨두는 게 상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가 한 글자만 달라도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급할수록 손이 빨라지는데 이때는 속도보다 정확함이 자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처음엔 소액으로 테스트한 뒤 본 출금을 하세요. 수수료도 확인하고 입금이 제대로 찍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순서가 초보를 살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며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바로 시작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고 메뉴 때문에 헤매지 않게 기본 장벽을 낮춘 곳들입니다.
게다가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 단타에 유리합니다. 단타는 거래를 자주 하니 수수료 차이가 곧 수익 차이로 이어집니다. 실력보다 먼저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동해야 한다면 혜택까지 같이 챙기는 게 낫습니다. 이런 정보는 흩어져 있으면 놓치기 쉬워요. 이 5개 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 비교할 수 있게 핵심만 모아뒀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계정을 만들어 두고 이동 경로를 잡아두는 겁니다. 차단이 더 강해진 뒤에 급히 옮기려 하면 출금 지연이나 인증 문제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 편해집니다. 접속 우회 방법도 있습니다. VPN 사용 등 우회 방법이 거론되지만 보안 및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회로는 길이 아니라 비상 통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특히 우회만 믿고 들어가기엔 불안정합니다. 앱 설치가 막힌 상태에서 웹까지 제한되면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안거래소를 미리 정해두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으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못 쓴다는 건 선물에서 같은 움직임도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타를 하는 분들에겐 답답할 수 있고 수수료가 높으면 자주 매매할수록 체력이 빨리 빠집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 눈높이로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들어가는 순간이 어긋나면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롱이나 숏을 고민해야 하는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이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타는 전략이죠.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내려갈 때도 기회를 잡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신호를 봅니다. 롱이든 숏이든 추세와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판단이 쉬워집니다.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흔들리고 겹칠수록 단단해집니다. 롱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큰 흐름이 위로 정렬되는 느낌이라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독보다 동반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함께 우상향하고 고점이 갱신되는 흐름과 같이 나오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차트가 말과 행동을 동시에 맞추는 순간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이며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등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트가 상승이라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거나 악재가 겹치면 속도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추세 위에 긍정 신호가 얹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정렬되는 흐름이 보이면 숏 근거가 됩니다. 데드 크로스도 역시 한 번의 신호로 끝내면 위험합니다. 하락 추세가 분명하고 반등이 약하며
시장 분위기까지 식어 있다면 숏이 더 편해집니다. 퍼즐 조각이 맞아야 합니다.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숏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등의 뉴스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숏도 하락 추세 위에 부정 신호가 얹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드크로스, 거래량 약화, 악재 뉴스가 겹치면 시장은 더 빠르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 활용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 등이 있습니다. RSI를 통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맹신하진 마세요. RSI 70이라고 무조건 바로 떨어지고 30이라고 무조건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추세와 함께 볼 때 RSI는 진입 타이밍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MACD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롱과 숏을 잡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특히 지금 시장이 조용한지 폭발 직전인지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확 벌어질 때 추세 방향과 함께 보면 진입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해야 하며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매매가 덜 흔들립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과 함께 한국인들이 이동 중인 거래소 5개 비교, 수수료 정리, $100 이벤트 정보까지 모아뒀습니다.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딱 2줄로 끝납니다. 한국 차단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자산 이동부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겹쳐서 롱과 숏을 판단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제도와 규제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거래 실력보다 준비 속도가 먼저입니다. 고정 댓글의 거래소 비교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이동 경로를 오늘 안에 잡아두세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원화 입금 동선, 한글 지원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급할수록 흩어진 정보는 독이 되니 한 군데에서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